이창희 변호사님은 1897년 5월 달에 칠전동에서 태어나시고 3년 후에 저희 동네로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쭉 소년 시절을 가까운 데서 한문사장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그 신성이숙이라고 새로생긴 학교도 다니고 그러시다가 제주농업학교에 지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하자면 저와 그 변호사님은 그 출신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고산 1년 노인회장을 하던 고원주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창희 변호사님이 농업학교 동문이신 선생님으로부터 이창희 변호사의 그 업적과 그 요절을 하신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회장을 맡은 연후에 이렇게 이 훌륭한 선배님이 그 공덕이 묻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서울과 경양 각지를 수차례 나들면서 그분의 업적을 이제 족적을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1995년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훈장을 상신하시게 되시면서 그래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김영상 변호사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전년도 초에 그분은 대전 현충원에 그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하셨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관계로 고향을 떠나서 한 2000년도에 고향에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그 후로 그 노인회장님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훈장은 받았는데 그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공덕을 잘 추모를 못하니까 자네가 나 대신에 잘 지역사회에 살면서 잘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 책자 한 권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희 항일사 고이창희 변호사 전집이죠. 이걸 주시면서 해서 저는 그거를 몇 차례나 봉독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계셨고 이렇게 너무 묻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6년 전에 그분이 따님이신 이영자님이라고 그분이 어느 날 그 신족 때는 뭐 절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네 아버지 비석이 수월봉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찾아 못 찾는다. 그래서 당시 법조인이셨던 원희룡 지사님 또는 면장을 통해서 계속 찾아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보고 같은 동네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추모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좀 해달라.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이 사실은 변호사를 맡으신 기간이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800건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70%를 독립운동자 무료변론에 거의 맡으셨단 말입니다. 무려 한 20몇 건이라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신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뭐 60만세 사건이라든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조선 구한말 시대에 우리 조선 독립운동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운동을 거기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독립운동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열배를 도와서 그뒤 경찰이나 검사들이 굉장히 그 제하자를 할 정도로 했는 거는 굉장히 그런 훌륭하신 그 역사가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자라온 과정이 초근목피로 밥도 못 먹어서 서당에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자라온 걸 영화화한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에 그보단 더 훌륭한 영화 스토리가 될 게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비록 생애가 37년밖에 못 살아서 짧은 생애지만은 그 기록은 뭐 몇백 년 못지않은 그런 업적을 가져 있다 이거죠.
여기는 그 이창희 변호사님을 그 기리기 위한 비석으로서 21년도 그 4월에 그 세워졌인데 이게 그 제주고등학교 옛날 그 제주농고였거든요.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이게 이창희 변호사의 어떤 그런 동문회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던 힘수다게 항일 애국지사 이창희 1897년 5월 27일부터 1934년 9월 9일 날 돌아가신다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이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 그 이창희 변호사의 업적에 비해서는 좀 비석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비석이라도 이제라도 세웠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으다게 제주도에 정말 이렇게 항일운동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곳은 이창희 변호사가 한문서당에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서 꿈을 다잡았던 생가터입니다. 언제까지 이 소중한 곳이 무성한 잡초들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창희 선생님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업적을 생각한다면 마을에서 저희가 그 총명하고 똑똑한 이창희 선생님이 소년 시절이 금방이라도 나올 듯한 이곳에서 더 보존하고 빛나는 어떤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은 김창희 스승님이 어린 시절 이창희를 가르쳤던 한문서당 자리입니다. 이창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출한 하자성어인데요. 낭중지출한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말로 뛰어난 사람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김창희 선생님이 보는 어린 시절의 이창희는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쓰임이 있는 인물임을 직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이 자리는 어린 시절의 이창희 변호사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식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지식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곳은 김창희 선생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앞입니다. 김창희 스승님의 넓은 해안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창희 변호사의 모습도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이기에 더더욱 이 자리가 소중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이곳은 한경명과 고산 1, 2, 1위 주간으로 고 이창희 변호사의 흉상과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변호사가 돌아가신 지 꼭 84년 만에 이창희 변호사의 업적과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비 제막식에는 혈육이라고는 이창희 변호사의 외손녀인 양혜선 씨가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고, 안타깝게도 이창희 변호사의 따님이신 이영자 씨는 4년 전에 작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창희 변호사의 흉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위풍당당하게 항변하던 이창희 변호사의 얼굴이 그려지기도 하네요.
흉상을 하고 이창희 변호사님을 대해서 알게 됐고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지사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도의원님을 만날 때 항상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항상 질문을 했고 이제 도의 담당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을 이제 사무실로 이제 초대를 해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어느 쪽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이랑 의논하게 되니까 이제 전집을 만들고 차후에 뭐 영화 제작하고 좀 더 나아가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창희 변호사님 거리를 조성하고 이 정도로 이제 진행 과정을 한 5년, 7년 잡고 있습니다.